문가인 TV의 문가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오늘은 제가 정말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 꼭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참고한 기사는 스카이데일리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 기사를 취합을 해서 저의 소견과 같이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늘 정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와, 저는 이제 광화문, 그러니까 시청 쪽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진짜 그 현장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다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소식이 뭐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의문이 많았잖아요. 좀 뭐랄까 너무 허무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참에 오늘 이 같은 소식이 퍼졌습니다. 자, 그게 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분 만에 계엄군이 정보관리국 사무실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5일 성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 따르면 계엄군이 성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3일 오후 10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시작한 지 3분 만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한 10시 27분쯤 되니까 3분 만에 도착한 셈이 되는데 이로 봤을 때는 이제 계엄군의 움직임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은 한 10명 안팎으로, 최초에는 10명 안팎으로 이들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핸드폰을 압수를 했고요. 또한 당직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청사 출입 통제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겁니다.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 듣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많은 고생을 했는지, 와, 저는 듣자마자 정말 눈물이 나고, 진짜 마음이 하늘을 날아갈 듯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전산 조작에 의해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단지 의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이야, 진짜 윤석열 정부 일 너무 잘하죠.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에서 9월 합동 보안 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를 했다고 밝혀졌고요.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12시 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한 10여 명 정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분 만인 3일 오후 10시 반에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다고 밝혀졌는데요. 또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출동한 군 병력들이
계엄령 해지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 봉쇄에 나서기보다는 선관위 진입에 우선을 뒀기 때문이에요. 결국 계엄군의 타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다는 거죠. 국회로 일단은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들의 시선을 끈 뒤에 선관위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죠. 야,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이거는 이제 병력 규모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보도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총 한 28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선관위를 통해서 최종 접수한 병력은 국회보다도 한 20여 명 정도가 더 많은 29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된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 국회 해산은 되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밝혀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가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가 미래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진짜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끊임없이 선관위를 감싸고 수사 조사를 막으려고 하는 전까지 이번 압수수색 분석을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와,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에 대통령이 왜 저렇게 아쉽게 행동을 했나라는 부분에 의해서 수많은 분들이 의문이 적지가 않았잖아요. 물론 선관위 압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전의 일이지만은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끝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그 비상계엄령 선포인데 이렇게 빅픽처가 있었을 줄이야. 선관위는 만약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은 절대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통령이 왜 이번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를 던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정선거가 정확하게 밝혀지면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생겨날 법적 문제까지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쉽사리 움직였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가 시청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때 여러분 꼭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탄핵은 이제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간첩 확실히 몰아내자. 자유마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격렬하게 지지합니다.